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것만큼이나 세상을 향해 하고픈 말이 많은 중1 홍성민입니다. 제 생각을 말할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중3 안세연입니다. 귀를 크게 열고 토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고1 이든입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초등학생의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설가은입니다. 청소년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토론자가 되고 싶습니다. 중1 장지후입니다. 네, 우리 신입 위원님들 사이에 또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우리 장지우 위원님이 초등학생 대표로 항상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됐어요. 형 누나들 사이에서 거의 막내로 있다가 네. 중학생이 돼서 여기 교복 입고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새롭네요. 그새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공식 비타민C,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위원들의 토론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강성신입니다.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국회의원은 정치적, 법적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는 만큼 이행해야 할 의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음 중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무엇일까요? 1번 헌법, 2번 국가공무원법, 3번 선거 정당법. 네, 정답을 하는 홍성민 의원님. 저 2번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분들도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땡! 아이고. 네. 설가은 의원님. 1번 헌법 하겠습니다. 1번 헌법! 최상위법! 헌법!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과서에도 본 것 같고 네. 1번이 절 부르고 있어요. 1번이 부르고 있나요? 네. 초능력자인가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국회의원의 의무가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더 막중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국회의원의 의무는요, 헌법 그리고 국회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왜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는 없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국가공무원법은요, 일반 공무원에 적용이 되는데 국회의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다음 중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종교 중립 의무, 2번 국회 본회의 출석 의무, 3번 지위 남용 금지 의무. 우리 또 설가은 의원님, 정답이 부르나요? 2번 한번 국회 본회의 출석 의무는 아니다. 땡! 아쉽습니다. 우리 안세윤 의원님. 저도 1, 2번 사이에서 헷갈렸는데 네. 3번은 의무인 것 같고 네. 아마도 그래서 1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일반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의무 조항인데요.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겐 국회 본회의 출석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이외에 다른 의무는 혹시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국회법에는요, 국회 본회의 출석 의무 이외에도요, 품위 유지 의무, 그리고 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 준수 의무 등이 있고요. 헌법에는요, 지위 남용 금지 의무 외에도 청렴 의무도 있고요.
국익 우선의 의무도 있고 겸직 금지 의무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되게 의무를 많이 짊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 전 국회의원에게는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라는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직업이 전부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직업은 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교수, 2번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 3번 국무총리. 무엇일까요? 네, 우리 안세훈 의원님. 일단 이런 건 해봐야 아니까 그쵸? 한번 신호를 해보는데요. 네. 국무총리? 3번? 네. 왜냐면 뭐 독립되어 있다 약간 이런 네. 이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니까 약간 그런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오. 할 때 헷갈리는데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는 없다. 그럴싸한 논리였지만 땡! 우리 이희진 의원님. 1번 교수이지 않을까요? 교수? 학생들 가르치면 안 될까요? 제가 전에 보던 드라마에서 판사, 검사랑 교수랑 같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오. 땡! 대박. 아쉽습니다. 저는 이거 쉽게 맞힐 줄 알았는데, 네, 정답은 2번. 네,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입니다. 또 어떤 직업들이 겸직 금지인지 한번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 국회의원은요,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 이외에도요,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농업, 수산업, 축산업, 협동조합 임직원 등을 겸직을 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 당선 전부터 다른 직업이 있거나 임기 중에 겸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의원은 이 내용을 신고해야 되고요. 국회의원 겸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3개월 이내에 휴직하거나 사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안세훈 의원님과 설광환 의원님이 한 문제씩 맞추셨죠? 네. 공동 우승으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으짜. 우리 설가은 의원님이 오늘의 대표 제안자세요. 과연 어떤 고민을 들고 왔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6월 6일은 현충일, 25일은 6.25 전쟁, 29일은 제2연편해전이 일어났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날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물론 6.25 전쟁도 연편해전도 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이자 휴전국인데 갈수록 인구가 줄어 군복무를 할 청년들이 부족하대요. 지금이야 남자들만 군 의무복무를 하고 있지만 나라를 지키는데 여자, 남자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여자도 군 의무복무를 도입해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여성 군 의무복무 도입해 주세요인데요. 강성신 변호사님, 네. 현재 우리나라 군 의무복무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나요? 네, 헌법 제39조 제1항은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만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24개월에서 21개월 정도 이제 뭐 군 입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복무를 했었잖아요. 네. 야, 거기서 3개월이나 더 줄다니. 사실 저는 전역을 했지만 왠지 좀 부러운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24개월 만기 전역했거든요. 저는 21개월 했습니다. 많이 부럽네요. 우리 설가은 위원님께서 제안한 여성 군 의무복무 도입해 주세요. 네, 다른 청소년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 군복무를 할 청년들이 부족하대요. 저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여자도 군 의무복무를 도입해주세요. 6.25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인 거잖아요. 여성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을 받을 필요는 있는데 군 의무복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은 반 여자친구들을 보면
아니, 저보다 키도 큰 친구들도 있고 한 번씩 장난치다가 막 등짝 스매싱 한 대 때리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니, 당장 군에 입대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엄마가 늘 여자는 남자가 보호해줘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심한 내적 갈등 중입니다. 여성 군 의무 복무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선택. 오! 네, 여성 군 의무 복무 도입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풀어갈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군인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대 아니다입니다. 네, 만약에 성인 여성으로 군 의무 복무가 확대된다면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의 군인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구의 반은 남자, 반은 여자이니까요. 뭐 단순 계산하면 군 의무 복무자가 지금의 2배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군인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그럴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나라의 국방력에는 군인의 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군인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보 면에서는 군인 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파트의 경우 경비 인력이 CCTV나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군대 역시 철책 주변을 일일이 군인이 감시하는 대신 자동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 도입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군인 수를 늘리는 것보다 군대에 적용되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국방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제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정예부대나 특수요원 같은 분들이 일당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지구가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된다면 평범한 군인 100명보다는 아무래도 능력자 1명의 활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인 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요즘 시대에 전쟁이 나면 6.25 때와 다를 것이다. 군인들의 육탄전 대신 화학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쏘고 버튼 하나로 다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남과 북은 붙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섣불리 화학무기, 핵무기를 쓸 수 없을 거예요. 북한도 피해가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때처럼 군인들이 직접 총을 들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있을 테니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군인 수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보다 군인을 늘리면 전쟁을 준비한다거나 주변 국가를 위협한다거나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군인을 늘리면 주변 국가도 대비한다고 군인을 늘릴 테니까 오히려 전쟁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6.25 전쟁은 사실 7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요즘 청소년들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도심에서 벗어나면 군부대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지 이렇게 체감되고 하늘에 전투기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때마다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6.25 전쟁은 흑백 자료로 보니까 옛날 일이구나 싶은데 동영상 플랫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가상으로 만든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TV에서는 막 안내방송이 나오고 도시는 어떻게 되고 너무 생생하니까 보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뭐 시뮬레이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약간 지나친 불안감만 키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나름 대책도 만들었어요. 만약 집 밖에 있을 때 전쟁이 나면 우리 가족은 지하철역 승강장 서울 방면 맨 앞쪽에서 만나자! 그리고 만약 상황이 안 되면 어디든지 잘 피신해 있다가 매월 15일 아침 9시에 우리 집이 원래 있던 곳에서 만나자 하고 이렇게 해요.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설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들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여성 군 의무복무 도입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VCR로 확인해 보시죠. 제 조카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하는 말이 고모 남자들 참 안 됐어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예전에는 군대 갔다 오면 그 가산점을 줬대요. 근데 지금은 안 준대요.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저는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집안일도 요새는 두 부부가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군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민주주의잖아요, 사실.
근데 남녀 뭐 차별을 놓고 남자는 가야 된다, 여자는 안 가도 된다 뭐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여자는 아무래도 가서 지원하는 쪽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의무적인 것보다. 그럼 아이들이 애국심이 강해서 나라를 좀 뭔가 튼튼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산다 하면 그 아이들은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제 징병보다는 지원으로. 옛날에는 또 많이 낳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구수도 줄어들고 또 여성이 많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고 또 요즘 결혼들도 기피하고 출산도 많이 안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요즘 젊은이들 많이 이슈가 되긴 한데 저도 그런 게 편승해서 여자들도 저는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없어요. 전 그런 거 싫어해요. 그 여자들이 왜 군대를 가요? 아니 솔직히 해서 결혼해서 아기 낳기도 힘든데 한 가지만 하지 뭐 군대까지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해요. 아니 나는 그건 반대예요. 군대는 남자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해. 오, 생각보다 단호하시네. 아니 자기가 딸이 원해서 엄마 나 가겠습니다 하면 반대는 안 하겠어요. 지가 하고 싶은 걸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뭐 솔선수범해서 뭐 예를 들어 나라에서 그게 정해진다 그러면 난 그건 반대예요.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하시네요. 예전에는 군대를 가면 진짜 아무것도 사회생활이나 바깥 어떤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로 거의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서 뭐 핸드폰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군인의 어떤 인권을 많이 부각시켜주고 하니까 예전보다 기한도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사회에 나가서 뭐 이렇게 1년 반 동안 이렇게 사회생활이 안 됐다 해서 큰 지장이 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즘은. 애초에 남자 여자 우리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여자로 태어나서 징병제에 간다고 하면 그 부분, 그러니까는 아기 낳는 그런 부분은 뭔가 새로운 제도나 뭐 법이나 이런 거로 해서 그 기간만큼은 뭐 쉬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그런 법이 좀 뭔가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은 청춘 시절에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큰 거거든요. 근데 남성이 한참 청춘일 때 갔다 온 그거를 보상도 못 받고 그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가기 싫은 거 진짜 억지로 가는 거던데 그렇게 가면서 가산도 못 받고 그다음에 뒤늦게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진급이 입사 연수에 맞춰서 또 많이들 진급하잖아요. 요새는 자기 성과지만 요새는 그 빨리 입사를 하면 또 빨리 진급할 케이스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남자들은 조금 불리하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면 뭐 여자도 똑같이 군대 가서 똑같이 이렇게 저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성 군 의무 복무 도입을 풀어갈 두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은요. 사관학교 성별 비율 없애야 한다 대 아니다 입니다. 자, 사관학교는 군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대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관학교 학생을 선발할 때 남녀 성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21년도 사관학교 전형을 보면요. 육군사관학교는 모집 인원 330명 중에서 여생도 40명, 그리고 공군사관학교는 총 215명 중 여생도 22명 등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모두 여성 비율이 10에서 12% 수준인데요. 거꾸로 국군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을 10% 정도만 선발을 했습니다. 여성 군 의무 복무에 대한 논의는 뭐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를 뭐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 성별 비율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은 혹시 이러한 내용 알고 계셨나요? 경찰대학도 여학생 선발 비율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폐지가 돼서 통합 모집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관학교에는 아직 남아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성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는 약간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만약 진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은 전부 남자이고 아군은 남자 여자 반반이면 좀 불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관학교에 남녀 비율이 있는 게 아닐까요?
군이라는 직무 특수성도 고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관학교에서 여자를 10% 정도만 선발하니까 남자 경쟁률은 35대 1인데 여자 경쟁률은 111대 1. 이런 식으로 엄청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자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또 군 장교가 되고 싶은 여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더 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여자든 남자든 능력이 되는 만큼 할 수 있어야죠.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육군 사관학교에서 올해 5년 만에 남자 생도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여학생 비율이 10% 정도인데 지난 4년 연속 여생도가 수석 졸업을 했고 심지어 수석부터 3등까지 모두 여생도가 차지한 적도 있더라고요. 군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해도 지지 않는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오, 자, 그런데 사관학교에서 뭐 금녀의 벽, 뭐 또는 뭐 금남의 벽이 허물어진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1996년까지만 해도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는요, 남생도들만 입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1997년 공군 사관학교를 시작으로 여생도를 선발을 했고요.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2012년부터 남생도 입학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남학생 입학이 가능해진 게 가장 늦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군 간호사관 학교에서 남자를 10%만 뽑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남자가 군에 많이 가는 건 사실이니까 육해공 사관학교는 성발 비율이 정해져 있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자도 군 의무 복무를 하게 되면 그땐 달라져야겠죠. 네, 여성 군 의무 복무 도입 찬성, 반대 이 주제에 대한 청소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성 군 의무 복무, 여성 징병제라고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서 병역 의무를 수행할 인적 자원이 부족해진다. 라는 게 또 여성 군 의무 복무에서 거론되는 큰 이유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 좀 어떤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현행 제도는요, 우리 군 총 병력을 50만 명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구 부족으로 2035년이 되기 전에 이 정원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보완책 중 하나로 이 여성 징병제가 거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위원들은 여성 군 의무 복무 도입 찬성, 반대 어느 쪽의 마음이 더 기우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6.25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인 거잖아요. 여성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을 받을 필요는 있는데 군 의무 복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군 복무를 마칠 즈음에는 강도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안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알겠죠? 네. 위험합니다. 물론 뭐 최고 난이도의 훈련, 뭐 특전사, 뭐 이런 분들은 뭐 방송에서 좀 노출이 됐어가지고 뭐 레펠 같은 걸 탄다거나 뭐 높은 타워나 헬기 같은 데서 막 뛰어내린다거나 뭐 화생방 훈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화생방 훈련 무섭다면서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무섭나요? 네, 군대 가기 싫어요. 거기다가 몇십 킬로씩 되는 완전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훈련들 또 어려움들 내가 참아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해낼 자신이 있는 건가요? 사실 레펠이나 화생방 훈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무장은 사실 자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여성 군 의무 복무를 도입하려면 여성의 체력에 맞는 훈련 시스템도 새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지키는데 남자, 여자 구분은 필요 없잖아요. 여자도 분명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인터넷에서 왜 남자만 군대 가냐, 여자도 군대 보내라 이런 글을 볼 때가 있거든요. 여자가 군대에 가면 남자, 여자 편가르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제대로 된 군복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이제 매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군들이 남자 군인들과 다를 바 없이 훈련을 소화하는 걸 보고 저도 되게 감탄을 했었지만 사실 소수를 제외를 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체력이나 운동 능력이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여성도 뭔가 비상 상황에 갑자기 놓일 때나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익혀야 하지만 모든 여성들이 군복무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같은 반 여자 친구들을 보면 저보다 키도 큰 친구들도 있고
한 번씩 장난치다가 막 등짝 스매싱 한 대 때리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니, 당장 군에 입대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엄마가 늘 여자는 남자가 보호해줘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 지금 심한 내적 갈등 중입니다. 현실과 좀 달랐군요. 뭐 어떻게 그럼 뭐 고민할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제 결론은 여성 군 의무복무 도입이 꼭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엄마의 가르침 때문은 아니고요. 사관학교에서 여자 지원자도 많고 그렇고 또 국방의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라고 느꼈거든요. 모든 여성을 의무 복무하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자원 입대로 여성군을 늘리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제안한 우리 설가은 의원님, 여성 군 의무복무 도입에 대한 정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오빠들 덕분이잖아요.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군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면 여자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제도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결정의 순간만 남아 있습니다. 여성 군 의무복무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선택 들어주세요. 자, 본인의 의견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로 여성 군 의무복무 도입해 주세요. 우리 설가은 위원님의 제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의견이 통과가 됐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여기 중에서 초등학생이라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런데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랑 즐겁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저는 기회가 된다면 군대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토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서 전쟁의 불안감도 없어지고 군 의무복무에 대한 고민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던 주제였는데 다양한 나이대 학생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로 청소년 위원분들과 얘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소감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인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이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를 해보니까 저 역시도 좀 제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훌륭한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